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정의 달인 5월도 벌써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물류 비용 상승, 물류 대란 심화, 인플레이션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이 비싸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있고 니켈 등의 영향을 끼치는 배터리 사업,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식량 사업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배터리 기업들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사업은 스마트팜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기조를 반영해 그린플러스의 사업 방향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린플러스의 사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린플러스는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기업은 알루미늄 압출 및 가공에 대한 사업을 상당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 부문인 온실 사업 부문은 2020년 298억 원, 2021년 418억 원, 올해 60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알루미늄 사업 부문은 2020년 2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스마트팜 부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344억 원을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연하게 다른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온실 사업 부문은 608억 원이 예상되는데 알루미늄 사업 부문은 398억 원에 그칩니다. 즉 스마트팜 사업이 알루미늄 사업 부문보다 약 50% 이상 매출이 높고 이는 완전히 기업의 체질이 변화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영업이익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 사업 가스 부문은 올해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알루미늄 사업 부문은 32억 원에 그칩니다. 즉 매출과 동일 비율로 양 사업 모두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온실 사업 부문의 성장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그린플러스가 성장하기 위해선 온실 사업 부문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왜 제가 지금에서야 이 그린플러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중 스마트팜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3월 스마트팜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를 따라하고자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해 8월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의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죠. 게다가 군인 월급 200만원, 여성부 폐지 등 대다수의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죄다 파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기만 확보하기 위한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 당선인은 5월 10일 공식적으로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비판받아왔기 때문에 뭐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팜은 매우 좋은 먹거리입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다수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 정부는 이 산업이 더욱 잘 조성되도록 일부 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윤석열 당선인 역시 스마트팜 산업은 기존의 농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식량 위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기를 끌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27일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즉 관련 프로그램 모집이 종료되고 윤 당선인은 해당 산업을 보조하겠다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언급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론은 이미 윤 당선인을 돌아섰기 때문에 뭐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스마트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대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농업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15곳에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와 온라인 거래소도 운영하는 등 디지털 유통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스마트팜 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린플러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플러스는 명실상부 스마트팜 업계의 1위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온실 시공 능력 평가를 살펴보면 그린플러스는 당당히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린플러스와 대적할 만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그린플러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린플러스는 2010년부터 스마트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국내 수많은 기관과 산학 연구를 수행해 국제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5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을 공개하며 관련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기술은 수조에서 키우는 물고기 배설물을 활용해 채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스마트팜입니다. 자연스레 배설물은 비료가 되고 식물 뿌리가 물을 정화하면서 물고기들은 신선한 공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형 다단식 배치로 공간을 극대화시켰기에 도심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린플러스는 도심에 적합한 스마트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용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플러스의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 등 전 세계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혼란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뉴스가 보도됐을 때 한국 및 미국 증시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며 이때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현명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